금리 인하할 때 경기 침체로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약간 바뀌어야 되는 게, 만약 침체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주 위주로 더 포션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처럼 침체로 가지 않고 되게 견고하게 경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의외로 있잖아요. 뭐 배당주보다도 성장주나 헬스케어주나 테크주 이런 것들이 되게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시장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될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채권 중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안에 듀레이션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듀레이션이 좀 더 긴 게 금리 인하가 될 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TLT가 20년 장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듀레이션이 16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TLT보다 더 높은 그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미국 ETF 같은 거 한번 찾아보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월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시장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ETF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금융교육 서비스 기업 웰스에듀의 김양수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금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네. 9월에 빅컷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9월 달에 저희도 사실은 이제 빅컷이냐 0.25냐 네. 놓고 지금 말들이 많았었는데, 예상보다는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되게 과감한 행보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딱 0.5 빅컷 인하를 시작으로 이제 4년 만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네.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츠,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빅컷 이후에 의외로 기대를 가졌던 자산의 수익률이 약간 다른 방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빅컷 이후에 성장주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리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기대가 많았던 채권의 수익률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죠?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이제 금리가 네. 내려간다라고 하면 채권의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그쵸. 거 아니야? 네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다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그쵸.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네. 채권 이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지금 내린 금리는 기준금리예요. 네. 자, 기준금리라는 것은 정책금리인데요. 정책적으로 금리의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정하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에서 정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5.5에서 5.0으로 내렸는데, 보통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금리라는 거는 채권의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서로 사고 팔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금리예요. 아,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심리가 맞습니다. 반영되는군요. 그래서 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를 원래 같이 가야 되지만, 이번엔 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이미 7월, 8월부터 매 빅컷 한다, 금리 인하한다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네. 이런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돼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연초에 10년짜리 미국 국채 수익률이 4.8, 4.9였다가 네. 이미 빅컷 전에 3.8, 4.0이 깨져버렸어요. 너무 기대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가 0.5 됐지만 네. 딱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기준금리는 5.0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3.8, 3.7 너무 내려갔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너무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됐던 채권 금리가 저는 약간 정상화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빅컷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8월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침체가 오기 전에 좀 빠르게 반영을 해야겠다, 빠르게 벌써 대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0.5를 빅컷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니까 실업률도 그렇고 비농업 부분 구인 건수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야, B컷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연말에 사실은 원래 B컷 이후에 연말에도 아마 0.5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라고 했던 시장 반응들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야, 0.5가 아니라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고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튼튼하면 야, 0.25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장 반응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시장금리, 채권 매수자, 매도자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너무 빨리 기대감에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요 3.86까지 내려갔던 금리가 4.01까지 올라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4.0대를 넘어갈 때가 좀 채권을 매수하기 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시장에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면 네. 앞으로 이제 추가 인하가 네. 된다고 해도 네. 채권의 수익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채권의 수익률이 주식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걸 조금 인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게 주식이야. 네. 하루에도 30%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원래 기준금리 인하할 때라든지 금리 인하할 때 0.25씩 보통 인하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1% 인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1, 2개월 사이 그렇게 확확 내려가질 않아요. 보통은 1년이나 2년 주기를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그거에 사실은 시장 상황에도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과는 다르게 좀 텀을 길게 놓고 투자를 하셔야 채권 투자에선 실패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금리 인하 맞춤형 상품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 건가요? 왜냐면 이거는 방향성이 맞잖아요. 네. 자, 그래서 내가 1개월, 2개월 내에 막 수익을 이만큼 보겠어 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1년이나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라면 당연히 금리 인하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ETF, 채권, 특히 장기 채권, 그 다음에 리츠, 배당주 모두 다 좋은 투자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장기로 간다는 게 이제 뭐 20년 이상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장기 채권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채권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장기 채권 ETF 중에서도 특히 미국 장기 채권 ETF 굉장히 인기 많은 혹시 ETF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TLT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장기 채권 ETF가 있어요. 네. 그게 미국 국채 20년 이상이 되는 채권을 모아놓은 ETF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니까 20년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는 채권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장기 채권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채권의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듀레이션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내가 만기 뭐 이런 맞아요. 거. 이게 만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요.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만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두 회수하는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만기랑 비슷한데 네. 만기랑 뭐가 다르냐면 채권 중에서는요 중간에 이자를 받는 채권이 있어요. 그죠? 그걸 이표채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중간에 이자를 받게 되면 내가 10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자를 받게 되니까 내 원금을 모두 회수할 때 걸리는 시간이 7년이나 6년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듀레이션을 6이나 7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네, 그래서 근데 이 듀레이션은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설명하냐면 금리가 움직일 때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민감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듀레이션이 7이다. 그러면 금리가 1% 떨어지면 내가 7%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듀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럼 오르는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미리미리 좀 예측을 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당연히 있을까요? 처음 보실 때 이제 수익률을 보시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채권에 투자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5.5에서 B컷을 했는데도 5.0이고요. 한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했는데도 지금 3.5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이제 기대하시는 금리 수준이 미국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가졌으니까 내릴 때도 더 많이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죠? 여력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미국 증시에 가서 직접 투자하시게 되는 경우는 달러로 투자하셔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건 오히려 지금 작년 1년의 성과를 보면은요,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보다 한국 장기 채권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지금 한국에서 투자한 장기 채권 ETF 같은 경우, 특히 30년 이상 뭐 스트립 채권 ETF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났어요. 굉장히 잘 났죠. 네.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채권은 굉장히 독특한 게,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장기 채권의 금리는 장기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해요. 자, 근데 느낌 오시겠지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은 너무 견고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경제는 느낌이 좀 그죠. 네. 그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을 미국보다 한국이 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지금 장기 채권 금리가 한국에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한국 채권 수익률이 의외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도 좀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그 리츠에 대한 관심도 네.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맞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도 리츠가 계속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보통 금리가 인하될 때 가장 유망한 자산 두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부동산하고 채권을 뽑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채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츠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리츠 얘기는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리츠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 공모가보다 낮은 리츠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사실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데 네. 그때 이후로 리츠 가격이 6개월 동안 굉장히 다 올랐어요. 네. 거의 평균 10% 이상은 올랐던 것 같고요. 네. 그 이 리츠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MSCI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수익률이 한 30% 가까이 났을 거예요. 났을 거고. 1년 수익률이. 네. 리츠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실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도 보면서 리츠의 가격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리츠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굉장히 좋은 분배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면 리츠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부동산을 살 때 내 돈으로 100%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아니요, 없죠. 거의 대출이죠. 그렇죠. 네. 그게 레버리지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리츠가 그래요. 리츠 같은 상품들이 오피스라든지 큰 이제 부동산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대출을 당연히 많이 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서 리츠의 수익률이 더 좋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리츠는 계속적으로 신규 자산을 편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규 자산을 편입할 때 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리츠의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더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리얼티 인컴도 분배율도 분배율이지만 가격 자체가 또 되게 예쁘게 올랐어요. 그래서 한 11년 사이에 한 19%, 2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리츠 중에 또 인기가 되게 많은 리츠 중에 하나가 VNQ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전체 리츠를 다 합쳐놓은 리츠. 그러니까 나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VNQ에 딱 투자하시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20% 가까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자체의 흐름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리츠의 수익률은 네.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네. 부동산을 네.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츠, 뭐 리얼티 인컴, VNQ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고 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상품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추가로 챙겨야 될 체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게요.
마지막 고금리 예금을 타기 위한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챙겨서 미리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금리 인하가 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이제 경기 둔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할 때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약간 바뀌어야 되는 게, 만약 침체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주 위주로 더 포션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처럼 침체로 가지 않고 되게 견고하게 경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의외로 있잖아요. 뭐 배당주보다도 성장주나 헬스케어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테크주 이런 것들이 되게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시장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지금 방향성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될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채권 중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안에 듀레이션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듀레이션이 좀 더 긴 게 금리 인하가 될 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듀레이션이 좀 더 긴 자산을 편입시키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TLT가 20년 장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듀레이션이 16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TLT보다 더 높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미국 ETF 같은 거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핌코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뱅가드에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핌코에서 나오는 거는 GROG라고 하는 그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는 듀레이션이 평균 듀레이션이 25년이 넘어가는 장기 채권으로 구성이 돼 있고, 뱅가드에서 나오는 ETF 중에 EDV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EDV라고 하는 ETF도 이것도 25년 이상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채권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나 이왕에 금리 인하기에 채권을 가지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좀 더 긴 이런 장기 채권 ETF로 포트폴리오 짜시는 것도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국 채권도 나 좀 더 장기적으로 긴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보통 채권 ETF나 채권 중에 뒤에 액티브라는 표현이 붙은 게 있어요. 액티브 또는 스트립. 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액티브와 스트립. 네, 맞아요. 액티브, 그러니까 좀 더 채권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라는 전략이다 보니까 듀레이션을 좀 더 길게 가지고 가는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립 채권은 듀레이션을 정말 극대화해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스트립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그랬죠. 듀레이션을 좀 짧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다. 이자를 미리 받게 되면 이제 만기가 좀 더 듀레이션이 짧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립 채권은 채권하고 이자를 아예 분리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이자를 따로 빼고 이 만기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편입시켜서 듀레이션을 최대로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금리가 인하될 때 채권의 매매 차익을 가장 극대화하게 만들어 놓은 전략 중에 하나가 스트립 채권, ETF 같은 이제 상품들이 아마 금리 인하기에는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주 얘기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배당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월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내 월급에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지만이 내가 꿈꾸는 그런 월배당 이런 것들 투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포트폴리오나 전략이 있을까요? 자, 저희가 이 배당에 대한 얘기를 전 작년부터도 계속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일단 예상한 대로 특히 배당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월 배당, 월 지급식 배당 상품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내가 방송할 때마다 늘어요. 처음에 30개, 60개, 80개 지금 진짜 거의 배수로 늘어가고 있고, 상품 가지수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 들어가는 투입 자산 금액도 굉장히 커져서 거의 월 지급형 배당 상품이 이제 배당 상품 중에서는 지금 거의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베이비 부머의 은퇴하고 좀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딱 이제 맞아 떨어진 건데,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하면 이제 월지급 매월 받는 배당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수요도 많고 포트폴리오도 진짜 실제 편입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아마 월 배당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익률이 진짜 막 10%, 뭐 연 11%, 12%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 가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배당은 거의 다 커버드 콜이에요. 제가 커버드 콜을 한번 잠깐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월 배당 상품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건 거의 커버드 콜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커버드 콜이 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이 배당 수익 때문에 커버드 콜이 많아지는 거라서. 근데 제가 커버드 콜을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면 커버드 콜은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고 그 다음에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자산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거나 약간 떨어질 때 좋은 수익을 내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나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커버드 콜은 수익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커버드 콜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걸 약간 두 가지 전략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50대가 넘었고 진짜 은퇴 자금으로 지금 당장 월급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커버드 콜처럼 굉장히 배당 수익을 높게 주는 상품을 좀 편입을 시켜서 따박따박 받는 월 수익금을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은퇴 안 하셨어.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은퇴까지는 20년, 3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당장 배당을 받아도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배당 성장주 ETF가 저는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커버드 콜의 장점은 배당이 높게 나온다는 거지만 주가 자체가 높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익금을 다 배당으로 떨어버리니까. 바로, 네. 네. 그런데 배당 성장주의 특징은 뭐냐면 내 자산 가치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배당을 하면서도 성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장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슈드라고 하는 배당주 ETF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게 1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늘린 종목들, 기업들을 편입시켜서 만든 ETF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내 투자 원금도 늘어나고 내 배당 수익률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게 올해도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슈드를 카피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ETF도 인기가 많아요. 미국 배당 네. 다우존스 ETF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슈드를 카피해서 만든 ETF인데 이게 각 자산 운용사별로 다 나와 있어요. 네. 수수료 경쟁 때문에 수수료도 되게 싸졌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도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약간 올라 있기는 한데요. 이게 뭐 짧게 가지고 있으실 게 아니라면 네. 저는 꾸준히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대선입니다. 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대선인데 네. 사실 주식시장 영향 네. 정말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대선에서 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받아왔고 네.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네. 경우 뭐 해리스가 당선될 네. 경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거에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IRA 법안인데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말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에요. 네. 근데 말은 그런데 내용을 다 까보면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이 친환경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우리 받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정말 수출 잘 됐고 네. 플러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얼마나 작년 맞아요. 바이든 시기 때 수익 많이 났습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이제 프렌드 쉐어링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미국하고 굉장히 동조화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면 이분이 하는 공약이 우리나라 산업에 너무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네. 됐어요. 실제 벌써 4년 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공약들로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받은 산업들을 한번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넥스트 4년이 누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11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양쪽에 누가 되든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지 많이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미국 대선 그 시나리오별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투자법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요즘에 인터넷에 뭐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이런 거 치면 막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트럼프를 경험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아시죠? 바이든 직전에 트럼프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때 생각을 잠깐 떠올리시면 트럼프는요. 가장 해리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한 3가지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관세예요. 관세. 이제 관세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물건을 팔 때 거기다 엄청나게 세금을 붙이는데 특히 대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이상 매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이 좀 많아요. 왜? 관세라는 게 물건을 파는 그 나라에 매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만약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물건 가격을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럼 미국 시민들이 이 물건 가격을 모두 다 이 올라간 물가를 감내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방위비 관련한 이슈들도 뭐 저희 겪어봤죠. 우리 딱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대해서 주둔 비용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전 세계에 미군들이 지금 가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싶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 너희 잘 사는 나라니까 더 내고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 이게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런데 플러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3년 동안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제 더 확산이 될 지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완강한 이 방위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트럼프 수혜주로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방산이에요. 방산, K방산이에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가장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가격에 가성비가 높다라는 평가를 해외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산 ETF 수익률이 1년 동안 얼마가 올랐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많이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방송 찍기 전에 딱 확인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K방산 ETF 수익률이 80%가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은 사실 더 올랐겠죠. 근데 어쨌든 방산이 근데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정책이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웃기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요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지탱했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이 화석 연료를 쓰는 이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자기는 더 지원하겠다라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해리스와 트럼프가 가장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공약들이라 이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수혜를 받을지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 뭐 전기차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냥 자동차 회사들, 뭐 현대기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미국 얘기 계속 했는데 서학개미들에게 올 연말까지 좀 증시에서 챙겨볼 것 그리고 주목해야 될 ETF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시죠. 지금 서학개미라고 하면 보통은 다들 미국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연상하시잖아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옘7을 비롯해서 대단한 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그쪽에 상장이 돼 있고 전 세계 혁신 기업의 대부분이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앞서가는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고 앞서간 기술에 투자하고 싶다라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시야를 글로벌하게 넓혀서 보신다면 미국 S&P 500보다 더 오른 나라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네, 인도도 미국이 올라가는 산업 성장의 수혜를 제대로 받은 나라다 보니까 인도 성장성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안 보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9월 말부터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9월 말에 중국의 인민은행하고 중국의 뭐 금융감독, 그다음에 증권관리협회에서 동시에 증시 부양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놨거든요. 그 이후에 중국 증시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중국 증시가 상하이, 심천, 홍콩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가 다 같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국 ETF 혹시 사놓고 안 보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번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완전히 저도 옛날에 이제 거의 포기했거든요. 3년 투자했는데 거의 마이너스 50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계좌가 갑자기 거의 다 올라왔어요. 특히 CSI 300 ETF들 되게 많이 투자하셨는데 CSI 300은 상하이랑 심천에서 300등 안에 들 정도의 굉장히 대형 우량주로 만들어진 ETF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더 놀라운 건 차이넥스트라는 ETF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뭐냐면 심천에서도 나스닥처럼 IT 회사라든지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구성된 거거든요. 근데 차이넥스트는 1년이 아니라 1개월 만에 수익률이 지금 70%가 넘어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요, 반등을 할 때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해요. 그래서 사실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데 아마 저처럼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렇게 반등을 해도 이제 겨우 원금 왔다라는 수준일 거예요. 아마 네네네. 이미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리고 중국은요, 사실 지나치게 낮았던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른 만큼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고 약간의 고평가되어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 주식으로 본다면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외면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믿어볼 만한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실제 증시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부양에 성공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면 저는 사실 중국 증시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도 많고 저평가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대상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성은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채권, 현 상품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더 편입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기간이 긴 채권들 말씀. 그렇죠. 장기 채권을 1년이나 2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국내 채권이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그리고 배당까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잘 지켜보시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조금 전 얘기하셨던 중국과 인도까지도 저희가 시장을 보는 시야를 좀 키우면서 공부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